90까지 산다고 치면 대체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 지금도 빠듯한데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하지? 생각만 해도 막막하죠.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인 노후 자금 준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정보생활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죠. 바로 노후 자금 준비. 은퇴 후에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또 어떻게 이걸 마련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그 핵심을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은퇴 후 생활비나 예상 수명, 또 물가 상승률, 투자 수익률 이런 고려할 변수가 워낙 많아서요.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계산 원리랑 준비 방법을 알면 생각보다 훨씬 명확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 노후 자금 하면 10억 원 이렇게 큰 금액부터 떠올리잖아요. 예를 들어 주신 자료에도 있었죠. 65세에 은퇴해서 30년 동안 매달 한 300만 원 정도 쓴다고 가정하고요. 여기에 매년 물가 상승률 2.5% 반영하고 연 3% 투자 수익률을 가정하면 계산상으로는 약 10억 731만 원. 이 정도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계산이 있죠. 근데 그 금액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정에 기반한 말 그대로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기간을 몇 년으로 보는지, 또 매달 쓰고 싶은 생활비 수준, 그리고 예상 물가 상승률이나 투자 수익률,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은 정말 크게 달라져요. 아, 그렇군요. 특히 그 은퇴 후에도 생활비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가정 있잖아요. 이건 사실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하듯이 꽤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긴 합니다. 하긴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소비가 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그 타이보니케의 줄다리기 이론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이야 물가 따라 오르겠지만 여행이나 외식 같은 좀 재량껏 쓰는 지출은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출 증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또 다른 관점도 있어요. 마이클 스타인이나 데이비드 블란쳇 같은 연구자들이 제시한 건데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고고, 슬로고, 노고 단계 이론이나 은퇴 지출 스마일 같은 거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U자형 패턴 말씀이시죠? 맞아요. 은퇴 초반에는 아주 활동적으로 소비를 하다가 고고, 점차 좀 줄어들고 슬로고, 그러다 후반기에는 오히려 의료비나 간병비 지출이 늘면서 다시 지출이 증가하는 노고, 그런 패턴이죠.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85세 이후에 의료나 간병비 지출이 은퇴 이전보다 무려 3.7배나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와, 3.7배요? 상당히 크네요. 결국 어떤 소비 패턴을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필요한 노후 자금 규모가 정말 달라지겠네요. 예측이 어렵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능한 한 빨리 준비를 시작하고 특히 그 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목돈을 굴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위험 부담도 크거든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는 연금만 한 게 잘 없죠. 그렇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게 핵심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바로 3층 노후 보장 체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층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이게 가장 기본이죠. 2층은 회사를 통해 준비하는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3층이 이제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개인연금, 연금저축 같은 것들입니다. 각각 역할이 다른 거죠. 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니까 실질 가치를 보장해 준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기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죠.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혜택 같은 걸 활용해서 추가적인 노후소득원을 스스로 마련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죠? 주택연금? 네, 그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 55세 이상이시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주택연금 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계좌 안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더 중요하겠네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계좌 내에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죠. 보통 젊을수록 좀 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위험자산 비중을 높였다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100 빼기 나이 법칙 같은 것도 있고요. 100 빼기 나이. 간단하네요. 네, 근데 그건 아주 단순한 참고 기준이고요.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절해야겠죠. 만약 직접 관리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요즘엔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해주는 TDF, 그러니까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상품들도 있으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TDF요. 자동으로 조절해준다니 편리하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노후 자금 규모를 예측하는 여러 관점들, 그리고 또 소비 패턴의 변화 가능성, 마지막으로 3층 연금 체계를 중심으로 한 준비 방법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결국 얼마가 필요하다에 대한 정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의 상황과 가정에 따라 너무 다르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은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찍 시작해서 꾸준히 그리고 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라는 게 단순히 그냥 돈을 모으는 걸 넘어서요. 당신이 원하는 은퇴 후의 삶,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이상적인 노후 생활을 그리고 또 그걸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꿈꾸는 노후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노후 준비는 먼 이야기 같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해두면 나중에 분명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